우리는 수명은 길어졌는데 은퇴 시기는 빨라졌어요. 통계에 보면 평균 은퇴 나이가 50 전후입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은퇴 3년 남은 50대 맞벌이 부부 3년 뒤 그들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은퇴를 3년 남았고 모아둔 재산은 없고 아직 자녀는 학비 지원을 4년 내지 5년을 계속 해 가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3년 뒤 은퇴를 한다고 하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은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 달에 50대 맞벌이 부부께서 상담 오셨어요. 남편분은 이제 올해 54살인데 은퇴를 한 3년 정도 앞두고 계셨고요. 아내분은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소득은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직이다 보니 이제 한 해 내년에 또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아내분께서는 이제 몸까지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지금 이제 자녀는 2명인데 큰 아들은 지금 취업 재수이고 둘째 아들은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좀 늦게 낳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산에 사시는데, 일산에 아파트 5억 정도 되는데 시세가 거기 이제 대출이 2억 있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매달 100만 원씩 갚아가고 있죠. 그래서 부부, 남편하고 아내하고 월 소득이 한 4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450만 원에 원금 이자 100만 원 내고 35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기 좀 빠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커녕 이제 부족하게 이제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근데 은퇴는 3년 남았고, 만약 이제 이러다가 당장 내년이라도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매달 한 100만 원 이상의 빚을 계속 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셨고,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벗어날까 정말 잠을 못 자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어떤가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부, 50대 맞벌이 부부의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막막하죠. 해결책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찾아야죠. 이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하면 3년 뒤 남편이 은퇴하고 소득이 없게 되면 정말 중산층에 살다가 빈곤층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우선 이 상황을 자녀들과 함께 솔직히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자식들한테는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제 아이들도 다 성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자녀들하고도 솔직하게 공유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평생토록 숨길 수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결국은 3년 뒤에는 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늦죠. 지금 같이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식들에게 이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일산 아파트하고 또 상속받은 토지가 있거든요, 여주에. 그걸 이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일단은 지금 일산에 있는 그 아파트는 지금 일산 상황이 안 좋잖아요. 3기 신도시 때문에. 또 거기가 워낙에 또 오르지도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격도 오르지 않고 앞으로도 뭐 크게 오르길 기대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주에 있는 토지는 상속받은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도 뭐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그 역시도 뭐 미래 가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여주에 있는 토지는 매각하면 대략 한 1억 안팎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5억짜리인데 대출 2억을 갖고 나면 이제 4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하는 이유는 아내분이 이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몸이 되게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거비를 낮추고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이제 아내가 좀 쉴 수 있게끔 좀 회복될 때까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있는 아파트와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전세를 살자입니다. 주거비를 낮춰서. 이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팔고 나면 주거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아내분의 현금, 그만큼의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거비를 낮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세 한 2억 정도 되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요. 이때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지금 80% 정도 받게 되면 2억짜리면은 대출이 1억 6천이 나오잖아요. 내 돈 보증금 4천만 원만 있으면 1억 6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파트 5억에서 대출 2억 갖고 나면 3억이고 또 토지 1억 정도 되면 4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증금 4천 빼면 3억 6천이라는 돈이 목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네 번째는요.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들자입니다. 그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요. 진짜 아내가 한 12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 지금 몸이 좀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수술한 뒤에 일을 하셔서 지금 허리 수술하는데 회복이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무리하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을 이제 회복될 때까지 일을 이제 쉬시기 위해서 아내만큼의 현금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억 6천을 한 5% 정도 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 월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죠? 월 15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150만 원에서 이분들이 아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살기로 했잖아요. 그 전세 대출은 어떤 상품을 이용에 따라서 금리가 좀 다른데요.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이자가. 그러면 현금으로는 150만 원에 대출이자 한 3, 40만 원을 갖고 나면 한 120만 원 내외, 세액 전으로 120만 원 내외 정도의 이제 소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부부 이제 공유로 하게 되면 월세에 대한 소득세도 꽤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0만 원 내외의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는요. 평생의 업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주거비를 낮춰서 아내분이 일하지 않고 한 120만 원 내외의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되면 당장은 괜찮은데 남편도 어차피 3년 뒤에는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퇴 3년 전에 이 부부가 할 수 있는 평생의 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걸로 하기로 했냐면 공인중개사에 도전을 하시기로 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근데 아내분께서 이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도 다니시고 경매 학원도 다니시고 책도 보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상담해보니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지식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만들고 나서 일을 안 다시게 되면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회사에서 하는 그 업무 역할이 영업, 이제 세일즈 홍보 쪽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영업, 홍보, 세일즈를 하셔서 이 마케팅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아내가 나중에 공인중개사업을 할 때 이것을 마케팅으로 또 홍보로 열심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이게 소득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마케팅이라는 그런 힘을 딱 얹히게 되면 지금 뭐 중개업소도 많고 경기도 안 됐지만 충분히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중개업을 했었고 남들은 힘들 때 저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적지 않은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내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남편은 오랫동안 이런 영업, 세일즈, 홍보 역할을 회사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케팅에 접근하는 게 좀 쉬웠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각자 이것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50대 이 맞벌이 부부 그 5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제 자녀한테 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래야만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자녀들하고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을 이제 확보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거비를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4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게 되는데 한 2억 정도 되는 전세 집을 구하고 그 중에서도 그 전세 2억은 내 돈이 아닌 한 70, 80%의 전세금 대출을 이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수익형 부동산에 취득을 하기로 했어요. 한 5%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대출 이자 빼고도 월 한 1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은 해결이 되지만 남편이 은퇴 뒤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평생의 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집에서 쉬시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남편은 지금 하고 있는 업하고 좀 관련 있는 마케팅을 공부를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차린다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마케팅, 홍보를 열심히 배워서 아내와 함께 성공적인 공인중개사업을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어때요? 이 부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부 그때 상담해 보면 굉장히 열정도 있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변화하는 게 참 이게 스트레스고 힘든데 그런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절실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은퇴 3년 남은 50대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거와 똑같지는 않아도 상황이 이렇게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50대 전후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 또 내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고민만 했지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현실하고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부부끼리 현실을 파악하고 이 해결책을 찾게 되면 자녀하고 솔직하게 공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가 이제 해결책을 찾고 자녀들은 이제 거기에 따랐을 뿐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만났던 많은 그런 은퇴자들은 이 자녀들이 힘을 합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또 요즘 젊은 자녀들은 이렇게 SNS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한다든가, 또 어떤 자녀는 나서서 이제 부모님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학자금 대출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한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철이 든 자녀들은 이런 현실을 말하면 또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걸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나온 이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 해결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꾸준하게 노력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있죠. 이제 닥쳐서 하게 되면 힘든데, 이렇게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 이 방법들을, 지금 이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정말로 100세 시대예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래 살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 70이었죠. 그래서 환갑, 잔치, 고이연을 열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이제는 기본 90세, 100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수명은 길어졌는데 은퇴 시기는 빨라졌어요. 통계에 보면 평균 은퇴 나이가 50 전후입니다. 그럼 50 전후에 은퇴해서 50년을 소득 없이 살아간다는 게 웬만한 직장인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다양한 지금 가정들이 다양한 문제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다니티브에서는요, 오늘의 사례처럼 다양한 고민들, 걱정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계속해서 공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